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의 모든 관심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영수회담으로 쏠렸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720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전혀 조율하지 않고 만나면서 의제에 대해 궁금증이 컸습니다. 회담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더해 양측에서 3명씩 배석하는 차담 형식으로 열렸고 약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면서 요구를 했는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수용을 요청했고요. 또 의제로 꺼낼 것인지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 특별법도 이 대표가 언급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모양새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국민들은 회담이 상세하게 어떤 단어로 어떤 톤앤 매너로 회담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향후 또 대화가 이어지느냐, 회담 후에 국정 기조가 어떻게 변하겠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오늘 만나는데 720일이 걸렸습니다. 대화를 해야 뭔 일이 진행이 돼도 진행되지 않을까요? 오늘 회담으로 답답한 국정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누출 사고가 2번 연달아 최근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의의와 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가 이순신 장군 탄신 479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여수 여예재단 네,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만권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전남 의대 설립 문제, 전남 동서부권 지역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광양만권 통합과 관련한 주장이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22대 총선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지역의 의대 유치와 관련한 이슈가 지역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전남 22개 시군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순천, 여수, 광양시 3개 도시의 통합 논의가 지역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됐습니다. 가장 먼저 광양만권 통합 논의가 제시된 것은 이번에도 역시 순천시에서 나왔는데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순천시의 주도로 여순광 통합을 위한 광역시 논의가 무산된 이후 또다시 순천 정치권에서 통합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호남권 3대 인구 도시인 28만의 순천시를 비롯해 여수시는 27만, 광양시는 15만 명인데 3개의 지자체만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만약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에 속하는 이 보성과 고흥군, 이 구례군을 합하면 6개 시군으로 전남 절반에 가까운 82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광양만권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던 지난 2007년에는 여수, 순천, 광양시 지자체들이 광양만권 도시 통합과 광역 행정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당시 2010년까지 3개 통합시 출범에 합의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당시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통합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통합 시도의 무산 이후 3개 시는 1년에 2번씩 모이는 여순광 행정협의회를 출범해 도시 간 상생을 논의하는 광역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되었던 광양만권 통합이 무산된 이후 전남 동부권에서는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금기어가 되어왔는데요. 지난 4월 총선에서 순천 지역의 김문수 후보가 이순신 특례시 출범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최근 여순광 행정협의회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이 다시 통합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당장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위성에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개최된 여순광 행정협의회에서
여수 순천 광양시는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 현재 시내버스가 다니고 또 여수산단이나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순천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산업과 생활면에서 이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라며 이 작은 일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이 3개 시의 통합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노감주 순천시장은 2030년이면 이 광주에서 부산 간 경전선이 고속화되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등 이 광주와 부산 같은 큰 도시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지역 경제를 흡수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노 시장은 의대 유치 등 현안 사업을 독자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이 3개시의 통합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총선 이후 지난 15일에는 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인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간담회를 갖고 3개시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당선인은 대기업과 종합비용 유치 등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돼야 한다며 여수 순천 광양시가 인구 70만 명의 이순신 특례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천하람 당선인도 최소한 100만 생활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3개시뿐 아니라 하동과 진주시까지 묶어 이순신 특별시나 섬진강 특별시로 도시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뭐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여수시의회 한 의원이 도박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수 지역의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의 엄정한 수사 또 그리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네, 현직 여수시의회 의원이 경찰이 출동한 도박 현장에 있었고 자리를 피하는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여수 MBC의 보도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가 예고되자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여수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 회부에 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출당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회의는 도박은 범죄이고 범법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민연대는 현재 여수시의회는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의원들이 당연히 출석해야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병가를 내고 회의에 불참하고 있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언론에 도박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돼 경찰이 돌아간 뒤라며 도박 참여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또 부상을 입은 상황도 도박 현장에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예, 뭐 해당 의원의 도박 의혹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 시민연대 민주당 대상으로 비례대표 시의원 부실 검증에 대해서 사과해라 뭐 이런 입장까지 냈더군요. 네, 여수시민연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도박과 같은 범법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되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의원직 자진 사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이 제명까지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해당 의원의 도박 연루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비례대표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의원을 제명, 출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직 시의원의 도박 연루 상황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 5명을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해당 의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언론을 통해 어쨌든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 같다 미안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렵지만 조사 여부에 따라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글쎄요, 뭐 여수 MBC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었고 뭐 듣기로는 주변인들의 연락도 뭐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는 했더군요. 예, 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남 동북권 최대 전통시장인 순천 웃장 그리고 아랫장의 장날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순천의 5일 전통시장인 웃장과 아랫장에 장날 배출되는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의 웃장과 아랫장이 열리는 날이면 10톤 이상의 쓰레기가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등 구분 없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이 쓰레기 봉투 처리 없이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류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일부 주민들이 장날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쓰레기 수거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장기적으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장날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선별 작업이 어려워 분리수거를 거치지 않고 순천시 매립장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원 재활용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서 배출하는 주민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 논란이 제기되자 순천시 주무부서는 언론을 통해 장 면적이 너무 광범위해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당장 분리수거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가 어렵다면 상인들의 계도 활동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지난 3월 중순쯤에 광양 소재 율촌 산단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재료인 수산화 리튬 3일 동안 누출된 사고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같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전 사고로 노동부의 기획감독까지 받은 회사에서 왜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된 건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과 전화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노동공익센터 문길주입니다. 예, 이번에 발생한 사고 경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지난 3월 7일, 8일, 9일 이렇게 해서 연속 3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수산화 리튬이 누출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날려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한 370여 명 정도가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에 지금 심각한 사람들도 지금 계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회사 이번에도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또 유사하게 이게 수산화 리튬이 날려가지고 노동자들이 대략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50여 명 정도가 병원에서 광양에서 요수에서 순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발생이 돼서 매우 좀 유감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3월 달에도 발생되고 지난주에 4월 달에도 이렇게 발생돼서 굉장하게 심리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좀 불안하다. 혹시 율촌산단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약간 불안한 감이 좀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건데 수산화 리튬 누출 피해당한 노동자분들 그 상태가 다 파악하지 못하셨겠습니다만 좀 어떻습니까? 3월 달에 저희들이 그 수산화 리튬이 누출이 돼서 병원 치료를 받아본 노동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전히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좀 파악해 보니까 광양이나 요수나 순천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똑같은 증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또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미흡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분들이 그런 수산화 리튬에 대한 유해가스를 흡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적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통적인 증상이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 주로 이런 겁니까? 네, 머리 아프고 예. 그다음에 두통, 그다음에 답답함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수산화 리튬이 흡입되거나 가스가 새서 노동자들이 흡입을 해서 일어난 공통점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증상이 안 나오더라도 만약에 두통이나 답답함, 이제 머리 아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또 좀 의심해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전해드리기로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했는데 왜 또 발생한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할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고용노동부에 있는 우리 청장님이나 고용노동부한테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기획감독까지 했는데 한 달 좀 지났는데 이렇게 또 사고가 일어났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획감독을 했는데
60여 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 위반 점검 사항을 체크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포스코 여기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 예. 생산을 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사고가 일어나서 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사실에 일단 놀라고 어떻게 기획감독을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노동행정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 감독이라는 것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한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가 여러 점검 중에 하나가 기획감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나 안전이나 이런 걸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이 아까 말씀드렸던 끝나고 나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다시 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 기획감독이 제대로 된 기획감독을 했는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안 가는 이런 형태의 업무 행정을 여수지방노동청에서 했다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여쭤보면은 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합작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작사여서 그 기획 감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 혹시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포스코와 호주에 있는 회사와 합작을 해서 지금 우리 2차 전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율촌산단에 이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튼 기획 감독을 하고 공장이 신설하는데 이렇게 두 번의 사고가 발생이 돼서 이게 과연 기획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가 이후에 발생이 되지 않을는지 하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에서 심리 불안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율촌산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리 광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포스코 필바라 솔루션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 기획 감독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간다고 하면 그 조치를 60여 건 하라고 이제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 기획 감독 결과 6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시정 조치를 시정 조치도 하고 계획서도 제출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 달이 좀 지나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조치를 이행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접하시기로는? 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그런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예. 그 개선 결과에 나와서 아까 공장이 한 3월달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이상 공장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그런 부분에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런 작업 중지가 해지가 되고 지금은 업무를 공장을 다시 이제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좀 마무리를 하자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 지금 시점에서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각 주치별로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율촌산단은 새로운 2차 전지 공장 신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좀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율촌산단은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 제보로는 지금 들어온 거 있는데 제일 처음에 설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설계가 자꾸 흔히 말하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럴 때 잦은 변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설계 변경이 자주 있다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장에서 설계 변경들이 좀 일어난다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이후에 혹시나 큰 사고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예,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좀 제보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행정당국이나 뭐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회사 측에서는 어떤 좀 보완책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회사는 아까 말했던 뭐 이게 가스 누출이 되고 분말가스가 누출이 돼서
포집이나 청소를 깨끗이 했기 때문에 음.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근데 노동자들이 지금 보기에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다가 또 사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노동자들이 안심하게 일해도 된다. 내가 포스코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안전하다. 이런 좀 신뢰성이 있는 이런 행정 조치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빨리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노동자들을 약간 신뢰가 못 가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나 고용노동부가 좀 우리 노동자들을 안심시키고 일해도 된다. 이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심리적 안정과 신뢰 말씀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를 하면 그 사고 이후에 두 번의 사고 이후에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내놓은 메시지 같은 것은 있었답니까 혹시? 회사가 문자로도 좀 보내고 결과적으로 보면 안전하니 일해도 된다 이런 것을 문자를 보냈던 걸 저도 받아서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 갖고 솔직히 말하면 두 번 연속 이렇게 가스 누출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 두 번 갖고 그냥 노동자들이 과연 안심을 하겠냐? 지금은 광양에서 발생된 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는 노동자들의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시키고 이거 위해서는 일단 회사와 고용노동부가 신뢰적인 행정이나 신뢰적인 안전 조치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노동자들은 불안감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어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9주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보 이순신 장검을 기념하는 메달이 나오고 충남 아산에서는 성웅 이순신 축제가 열렸는데 여수에서는 거북선 축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거북선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순신 장군과 연관된 유적 관리가 소원하다, 도시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볼 텐데요. 사단법인 여수 여해재단 강용명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여수 여해재단 이사장 강용명입니다. 예, 이맘때 되면은 이 재단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여수 여해재단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해는 이순신의 자가 여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여수, 서울, 부산 독립적으로 이렇게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단에서는 이순신 그 4대 정신을 시민들에게 가르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요. 있으며 그 교육생들이 또 다시 강사 양성 교육에 참여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00명 정도 찾아가는 이순신 그 초등고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순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순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하고 계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순신 역사 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셨던데 소재가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 통제형이다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 난중일기가 많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 그 기록문화유산 76호로 지금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도 그 일기에 보면 7년 동안 여수를 삼도수군 번영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수에서는 어느 곳 하나 어디에도 그런 글씨를 볼 수가 없어요. 최초 삼도수군 통제형이다라는 글씨가 없는데 통영은 통제형이다고 친구들이 3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통제형이다 그러는데
한산도 들어가면은 최초 수군, 3도 수군 통제형이라고 크게 표기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충무에다 저희들이 의의 제기를 했더니만은 경상남도가 해놨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돼서 지금은 그 글씨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그 역사학자들을 좀 모셔다가 최초 수군, 3도 수군 통제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받고 고증을 받고 이번에 그 자수형 우리 자수형 이 진난관 앞에 우측에다가 지금 표지석을 하나 세우려고 그래요. 표지석이요? 예.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표지석. 예. 이래서 우리 그 구국의 성지 여수를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또 관광객들한테 국의 성지를 알리는 그런 그 표지석을 하나 세우기 위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예. 그 공청회는 표지석만을 위한 공청회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정책적 대안들도 많이 제시가 됐습니까? 예. 다른 정책들 제안들의 여수를 외지에서 보면은요, 지금 뭐 다른 도시에서는 여수가 이순신의 도시라고 합니다. 예. 정작 여수에서는 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가게 이름만 이순신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상업적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의원들 22대 총선 출마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순신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19대 때, 20대 때, 21대까지 이렇게 3개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22대 때는 여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좀 해서 여수에가 이순신 재단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내주십사라는 것을 건의드렸고요. 예. 또 그다음에 지금 거북선의 도시 여수인데 거북선이 아직까지 이렇게 국가 지정을 못 받고 있는데 그 거북선 특별법도 좀 만들어라. 특별법도 좀 만들어서 거북선이 좀 복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또 아니면 그 엑스포장 그 사후 활용에 대해서 지금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여수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이순신 컨벤션센터 하면 어쩌냐. 그 광주의 그 김대중 컨벤션센터 같이 예. 그 컨벤션센터에 이순신이 들어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랄지 지금 그 선소에 구여천에 보면은 선소 테마파크들을 몇백억 들여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네. 선소라는 것은 선착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착장은 뭐 그 지명보다는 거북선 테마파크가 어쩌냐.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 여수문에 대해서도 팻말이 여수문의 의미는 뭐냐, 뭐를 지금 의미하고 싶으면 여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차라리 구국의 성지 여수, 그런 과거와 현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시장님 그 면담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요, 이사장님, 그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연관되어 있는 유적지, 유물들이 남아 있는 곳 소개 좀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아주 지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지금 그 충민사라고, 이것은 지금 선조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선조 1598년도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죠. 그런데 1600년도에 사당 사역 1호를 어디다 짓으면 쓰겠냐. 이게 지금 여수예요. 그래서 충민사가 지어졌는데요. 사적 381호죠.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통제이공 수군 대첩비. 예, 이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제일 큰 비석을 이게 지금 1620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고 그 옆에 있는 타로비는 160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것도 역시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특별히 좀 여기서 어필하고 싶은 것은 그 수군 대첩비를 우리 영민들이 비각계를 만들어서 300년 동안 운영했다는 거죠. 그런 그 비각계 정신이 여수에는 또 그런 곳이 있고, 자상공원 동상도 그냥 동상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에서 이렇게 박정희 정권 때 만들기는 했는데요. 그냥 동상이 시민 성금으로 만들었다는 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상 중에서요. 서울 지금 광화문에 있는 동상보다도 먼저 이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동상을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지금 어디에도 없는 그 이순신 장군 자당이 그 기거했던 자당 기거지나 예. 오충사, 진난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곳인데요. 이런 곳이 이순신의 그 흔적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전국에서 여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수에 있는 가치를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걸 텐데, 뭐 단순 뭐 주장이 그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역사적 자료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진남관이 아무래도 좀 상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 전면 해체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해 2년 연장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진단관 복원에 어려운 점이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해체해서 다시 복원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예. 아마 전국에서 이런 보기 드문 사례인데요. 전부 해체해서 한 30cm 정도 기울어진 것을 다시 복원하는 건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원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좀 복원했으면 근데 또 아마 지금 더 늘어지고 있는 것이 기와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나오는 기와 아니고 그 시절 기와를 특별히 주문해갖고 장인이 기와를 굽어서 한다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연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기간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 예. 어쨌든 그 복원의 의미는 상당히 우리 그 영민들로 봐서는 여수 시민들로 봐서는 제대로 된 복원 또 중요하지만 그 동원 같은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동원 지금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동원이 또 그렇고 그 자수형 성에 옛날 그 동문, 서문, 북문 이런 것이랄지 큰생 같은 거랄지 이런 것들이라도 좀 제대로 근다고 성을 복원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함께 좀 복원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원도 복원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수에 있는 이순신 관련된 역사적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선례로 하나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요. 예. 우리 제일경포에 우리 교포 세계에 나가 있는 교포 자녀들이 2, 3회에 걸쳐서 여수로 왔어요. 몇백만 원 항공비를 들여서 여수로 왔는데요. 이순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오는데 지금도 요청하면은 뭐 한 달 이내에 이렇게 한 30-40명 이렇게 한 팀을 보내서 제 동포 자녀들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오게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곳 여수 물론 그 서울 예의재단이나 부산 예의재단이 가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가봤자 의미와 역사적인 흔적도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꼭 여수로 오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니면 또 전국에 있는 우리 전라남도 그 교육 지표가요 충무정신 이어받자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아마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장군의 이 정신을 모토로 한다면 우리 그 가정과 이 학교나 사회가 좀 학생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무관 같은 것도 그 여수가 좀 만들어졌으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여수 여해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어떤 계획을 앞으로 좀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어제도 탄신제를 맞아서 충민사를 통해서 걷기 행사하셨죠? 예. 참배길을 한 5-6km 정도를 참배길을 다녀왔는데요. 예. 이분을 통해서 아무튼 여수가 100년간 나는 가장 크게 생각한 것이요. 아까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연을 드리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이순신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작년에 한번 공모를 했어요. 순천, 광양, 여수에 공모를 했더니 240개 학교가 강의해 주라고 초청이 왔더라고요. 예. 이런 정신을 여수 시민 정신으로 승화시켰으면 쓰겠다. 그런다면 대한민국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수 예지다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여수 시민 정신으로만 정착이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가 튼튼한 사회 여수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시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여수여해재단 강용명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시간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면 운영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의 제주 노선 4년 만에 재취항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안서 제주 전기 노선은 제주 항공 누리집이나 또 휴대폰 앱을 통해서 좌석에 제약 없이 지금 예약이 가능합니다. 26일부터 재취항한 제주항공은 제주 노선 전기선을 시작으로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다양한 노선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 4회 운항할 제주항공은 무안 제주 노선 외에도 중국 장각의 주 4회와 또 연길 주 2회 노선을 10월까지 확보해서 운항에 들어갑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기 노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 재정 손실금을 운항 장려금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장려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최근에는 서남권 6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또 전남도와 인근 시군과 항공사가 협력한 나름의 결과물이 이번 재취항의 결실로 이루어졌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숨겨진 독립운동가 1,023명을 찾아내서 정부에 서훈을 신청했어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 전남도의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1,327명인데 이번에 발굴에 신청한 독립운동 미서훈자는 현 서훈자의 77%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죠. 이에도 서훈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이 공직이나 이름, 또 주소, 또 나이들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1,433명을 포함하면 2,456명을 발굴한 것이어서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도가 1, 2단계로 나누어서 미서훈자 독립유공자를 발굴했는데 1단계는 80명을 서훈 신청했고요. 2단계로 2,456명을 발굴해 이번에 1,023명을 서훈 신청했습니다. 국가보안부는 신청자에 대한 공적사항과 또 활동사항을 검증해서 행안부에 서훈을 추천하면 최종 결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또 전남도가 어르신이 사는 곳에서 의료와 요양, 복지까지 서비스를 원톱으로 제공받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에요. 예,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여수시를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을 노인 의료와 또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는데 2026년부터는 전국적 시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전남도도 전 시군 도입 운영을 위해 더 특화된 돌봄 서비스 발굴부터 서비스 대상자 심사와 선정 체계 운영, 또 종합적 추진 방안을 눈여겨보고요. 앞으로 전남형 어르신 통합 돌봄 모델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전남형 모델하면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 등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 방문 간호와 물리치료사 방문 지도, 또 만성질환 건강 지원, 주야간 보호를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고 대상자별 여건에 맞게 더 촘촘한 서비스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또 전남도가 구례 화엄사 각황전 3세불도와 구례 화엄사 대웅전 동종, 구례 화엄사 구칭암 동종, 나주 임서 신도비 등 4건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 3세불도는 1860년 화성 해운당 익창과 30명의 화성이 조성한 세로 길이 6m가 넘는 대작불하고요. 화엄사 대웅전 동종은 순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효건이 대표 장인으로 1722년 제작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또 화엄사 구충암 동종은 조선 후기 활동한 사장 계열의 대표적 주종장인 김성원이 보조장인 도움 없이 단독으로 만든 작품으로 역사적 또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주 임서 신도비는 조선 중기 문시인 임서를 기리기 위해서 김상원이 글을 지었고요. 이경재가 글씨를 썼는데 신도비에는 임서의 선대와 가계,
또 벼슬살이, 이괄의 난때 활동상, 건립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돼 유교 문화유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돈의 소중한 불교와 유교 문화 자원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시군과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보존 활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또 32회 전남 장애인체전이 오늘부터 사흘간 도민과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에서 막이 올랐어요. 예, 오늘 이대환 영광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을 구호로 열린 개회식은 오후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3일간 열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전남 장애인체전은 20개 시군 선수단 2,800여 명이 참가해서 육상, 롬볼, 보치아 등 21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내게 됩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는 영광 출신인 31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포환, 창던지기 금메달과 원반 던지기에서 은메달 획득한 이강철 선수가 스포츠 대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을 지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는 도민체전 최초로 전남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화를 동시 봉송하는 스포츠를 통한 도민체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대회라며 영광스러운 성과를 보여주길 도민과 함께 응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문화재청의 신규 사업인 2024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 공모에 전국 5개 중에 전남에서는 나주, 읍성과 완도, 청해진 유적 2곳이 선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의 체제 전환에 맞춰 기존 보수와 정비 위주 예산 지원으로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 2억을 지원해서 경관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요. 내년부터선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본격 추진합니다. 나주시는 나주 읍성 주변 원도심을 중심으로 골목에 노후 담장 정비도 하고요. 보행 환경 개선과 또 전선 지중화를 통해 역사 경관을 조성해 나가게 됩니다. 또 완도 청해진 유적 정비인 장자리 마을 일원의 공동체 시설을 개선하고 돌담 정비로 정주 환경 개선을 펴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유산 내 주민 거주 지역은 건축 행위 등 규제로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번 사업에선 주민 참여로 사업을 추진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 작물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 보험 약관을 보면 시설 원해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죠. 반면에 벼는 재해로 피해율을 10%를 초과해 재이행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작물별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농업이 들만 결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시설 작물 재배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을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요. 일조량 감소 평년 대비 25% 이상 시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들으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이렇게